네, 9시 30분입니다. 8월 28일. 네, 개장방송,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네, JM님 테라사이언스가요. 네, 테라사이언스 이번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고, 제가 언급은 안 드립니다만, 네, 테라사이언스가 계속 상한가인데요. 이제 뭐 지금 이 주가를 제대로 유지를 못하면 뭐 다들 반대 매매가로 난리가 난다는 후원들입니다. 지금 막 죽기 살기로 하는 모양인데 어쨌거나 주주님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0-50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 지금 방송이 폐지될지도 모를 정도의 위기에 빠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자, 또 우리 또 그것이 50-50 그냥 뜨네요. 네. 하도 50-50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요. 편파보도 네. 방송 나가고 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편파 방송이 있냐. 네. 공분을 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폐지해라. 그 알이 역사가 오래된 언젠때는 이게 경찰보다 낫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담당 PD가 이런 제가 이렇게 봐도 말 같지도 않은 논리성과 합리성이 결연된 그런 걸 지난번에 KBS 우리 추적 60분도 제가 담담하게 제 카페에 설명을 드렸듯이 요즘은요 기자들도 기자 정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편집해서 국민을 계몽하려고 하는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추적 60분 여기도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렸지 전혀 객관적이거나 그런 것 없이 네, 그러니까 공장인 일하는 근로자한테 인터뷰하고 출렁다리 가서 쓰고 막 근데 그 배경들이 보입니다. 이번에 50-50 사태도 네, 그러면서 지금 전 국민이 화가 났는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50 배경에는요 아주 센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한 뭐 워너뮤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네, 한국에서 인기 없어도 돼. 한국에서 활동 안 해도 돼. 네, 이런 글로벌한 레코딩사를 배경으로 네, 미국에서 활동해도 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타깝네요. 그럼 계약이란 게 의미가 없었잖아요. 계약을 했다가 뭐 파기하면 돼. 꼬투리 잡아서 파기하면 돼. 네, 이런 것들인데요. 참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정도를 걷는 게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짠머리 굴려서 내가 단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엄청난 손실로 가는 게 우리 삶이더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흥미 나시면 50-50 유튜브 한번 보시면요 재미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흐름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역시 AI 관련된 팀이 없다. IT 쪽은 혼조권이다. 지금 중국은 지난달에 처음으로 작년 동기 대비 휴대폰 출하량이 소폭 증가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 출하량이 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휴대폰 쪽은 바닥은 찍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IT 쪽도 제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한 2년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계속 줄어왔거든요. 지금 중국은 뭐 청년 실업률이 한 50%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바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차도 하나 바꾸고 옷도 하나 사 입고 휴대폰도 바꾸고 하는데 그 여유가 없으면 그걸 못하죠.
자, 게임 펄어비스가요. 오늘 정보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빠진 배경이 이번에 게임스컴 2023에서 3분짜리 동영상을 했는데 그걸 봤더니 야 이거 내년 상반기도 그 제품 거기 서비스하기 걸렸다. 붉은 사막.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일부 정보에 반박이 나온 게 이 3분짜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가 있고 네, 내년 상반기 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반박 리포트가 나왔는데 글쎄요. 봐야 되겠네. 왜 그러냐. 붉은 사막이 원래 2021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연돼서 지금까지도 출시가 안 되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죠. 이건 자성자박입니다. 회사가 자초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 노동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게임사들이 게임은 이미 중국에 우리가 이미 역전됐습니다. 게임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은 중국이 우리보다 올라왔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 그 노동 시간에 대한 정부 규제도 빨리 좀 완화돼서 산업별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게임은 이제 다들 게이머들의 중론들이 중국 게임이 퀄리티도 홀랐고 아이디어도 홀랐고 그렇다. NC소프트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떨어지는데요. 결국 리니지 라이크, 리니지과 리니지과 게임이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성과 창의성이 떨어진다. 리니지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NC소프트 떨어지는 것도요. 그런 부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게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그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공급망에서 배제해주고 하는 게 한국이 그 최대 수혜자다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이런 것들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요.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막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벌써 OLED, LCD처럼 CCTV나 LCD처럼 OLED도 벌써 작살나고 네, 조선도 그렇고 중국에 다 정부가 적자나더라도 돈을 퍼부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한국이 탑픽 중에 하나다. 그 몇 개 시각들입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는요, 뉴진스 이런 게 잘 나가는데, 하이브 358, 35280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좀. 35280. 좀 걱정은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1조나 들여서 인수를 했죠. 네. 요거,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1조를 들여서 인수했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아리아나 그랜테가 나가버렸어요. 저스틴 비버도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엔터사가 소속 아티스트가 나가보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이탈이 많다 하는 얘기가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1조나 들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고 두 가지죠. 그 다음 넷마블이 하이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넷마블이 어려워서 언제든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이제 좀 불편하네요. 언제든지 좀 악재가 등장할 수 있어서. 자, 의료기기 쪽도 좀 약세권입니다. 조선적으로 강세가 돋보이고요. 조선 돋보이네. 조선이 전반적으로 돋보입니다. 다음에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마이너스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좀 예리하죠. 여러분의 특급 참모가 금요일 날 에코프로 흐름을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날짜로 봐서는 순매수할 날이거든요. 이제 리밸런싱까지 이제 나흘 남았기 때문에 그 코리아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인덱스 펀드들은 아마 순매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버티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올 때 2차 전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코스닥의 등락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 내내 제가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강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관련주, 조선주 이렇게 강하군요. 스코텍 유한양행 뭐 종목에 무슨 탈이 스티븐이 종목에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아마 바이오 말씀드렸죠. 바이오나 의료기기들이 이달에 ETF 상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좀 다 끝났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스코텍은 뭐가 남았나? 039200인데요. 남아있는 게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계속 관심을 두십시오. 우리는 주가 빠지면 입맛을 다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코텍이 네, 결국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좀 바이오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얀센 바이오텍의 아미반 타막과 병원 임상한 것 요게 10월에 ESMO 유럽에도 학회가 열리거든요. 여기 발표될 거다 했는데 9월에 네, 뭐 폐암 학회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9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미 쭉 학회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왔거든요.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좋아서 이번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 9월, 10월에 그 병용 임상 결과 발표는 요거는 상당한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코텍 유한양행은요, 스코텍 유한양행은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입맛을 다시면서 저점 타이밍 좀 잡으시는 게 9월, 10월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9월에 폐암학회 일정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10월에 ESMO인데요. 네, 그래서 9월에는 오스코텍도 조정 좀 받으면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질문 주셨던 여러분이 금요일날 질문 주셨던 LB 세미캠을 한번 살펴보면서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B 세미캠을 통해서 IT 흐름을 볼게요. 최근에 주가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LB 세미캠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시스템 반도체, 이게 후공정 업체, 후공정이란 게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게 후공정입니다. 자, 그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 TV 같으면 이렇게 한 8개 정도 DDI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켜면 전원이 TV가 ON 되고요. 끄면 OFF 되고 또 색상을 진하게 연하게 이런 거를 하게끔 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범핑이라는 게 범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볼그리드 이게 패키징 할 때 이 범프가 보통 뭐 주석 합금 이런 걸로 하는데 네, 이런 디스플레이는 금으로 합니다. 비싸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주로 디스플레이 DDI를
네, 범핑하고 테스트하는 게 주력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PMIC 전력 반도체 파워 매니지먼트 IC 그 다음에 최근에 CIS 이미지 센서 휴대폰의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런 것들을 뭐 범핑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이쪽은 테스트죠. 그래서 이 집이 좀 구시 집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LX 세미콘 이쪽 물량을 받아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삼성 비중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범핑하는 거, 그다음에 웨이퍼 테스트, 그다음 백엔드 조립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주로 자기들 하는 영역이고 LB 류셈 자회사 연결 재무제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몫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작년 한 2분기 2분기 정도, 2, 3분기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들.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휴대폰이 중국 같으면 한 2년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아직 뚜렷한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2분기가 주로 고점을 찍고 계속 그래서 올해는 적자로 돌아서 버렸네요. 바닥권은 바닥권인 것 같은데 회복이 언제일까? 그래서 LB사메콘 사업 영역 뭡니까? 자, 웨이퍼 제작 이런 거는 그 종합 반도체 업체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뭐 파운드리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하고 나면 말씀드린 범프 동그란 돌기 만들고요. 프로브 테스트, 네. 웨이퍼 상태에서 요즘은 전에는 잘라가지고 일일이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웨이퍼 상태 다 해버리죠. 패키징을. 그래서 이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걸 프로브 테스트라 합니다. 요 테스트도 하고, 네. 이건 칩온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까지가 LB 세미콘이 하는 거고요. 자회사 LB 루셈 요 상장돼 있죠. 요거는 이제 칩온 필름. 그래서 이건 칩온 필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요건 주는 칩온 글라스는 좀 소형 스마트폰 쪽 하는 거고요. 칩온 필름은 TV 같은 좀 중대형 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이 확대됐죠. 인수하면서 네. 요 정도 하는 일이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전에는 네, LS 세미콘 거 많이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늘어났고 네, 원래 DDI가 이 회사의 DDI에 범핑하고 테스트하는 게 주력이다. 좀 다르죠. 두산 테스나 같으면 이 회사는 테스트만 하는 회사입니다. 범핑 같은 거 안 하고요. 테스트하는데 주력이 이미지 센서 테스트가 주력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LB 세미콘하고요. 삼성전자는 범핑을 자회사가 하는데 물량들을 네, 이쪽을 준다 거고요. 매출처도 이제 예전에는 LX 세미콘 중심이었다가 삼성전자, 매그나칩 이렇게 그 외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도 원래는 DDI만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영역을 확대합니다. CIS 테스트, 요거 제가 두산 테스나에서 주력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삼성이 이미지 센서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2차 밴드로 네, LB 세미콘도 지정을 해서 니들도 좀 테스트 장비 갖춰라. 물량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좀 스마트폰 업황이 나빠져서 네, 아직은 비중이 여기에 10% 미만입니다. 조금 속상하죠. 어쨌거나 다양화하고 있다. AP란 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 CPU가 있듯이 휴대폰에 CPU 같은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이제 그림이 나오죠. AP 삼성의 AP가 엑시노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는 뭐 삼성이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좀 고전을 면치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를 삼성이 뭐 갤럭시 S라든지 이런데 막 이제 장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LB 세미콘 요 집이 좀 덕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이미지 센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게 주로 삼성이나 애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판매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집이 좀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D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삼성이나 애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삼성, 애플이 휴대폰이 좀 판매량이 늘거나 아니면 엑시노스 장착률이 삼성전자에 는다. 이러면 덕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도 제법 했죠. 그래서 테스트 장비를 많이 들여놨어요. 이제는 범프 중심에서 테스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네. 신규로 웨이프,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렇게 기판이 있으면 이 칩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아웃 단자가 늘어나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많이 할 수 있겠죠. 이게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만의 TSMC, 그 다음에 ASE 이쪽에 지금 꽉 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고객을 확보를 못했다고 기술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고객을 확보했다. 그럼 죽어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좀 정리했는데요. 치본 글라스에다가 DDI가 올리는 요걸 치본 글라스라 합니다. 요게 주로 이제 소형 툴을 이런 게 많이 쓰였죠. 다음에 요게 이제 칩온 필름. 요거는 조금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 디스플레이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접을 수가 있어서 좀 베젤리스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칩온 필름이고 COP라는 칩온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렇게 폴리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접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거는 소형이고 이건 중대형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죠. 매출도 줄고. 이게 지금 IT 업종에 다 이렇습니다. LB세미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결국 보셨다시피 삼성, 애플 휴대폰이 잘 팔리고 엑스노스가 장착이 잘 되는지 그런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LB세미콘이 아쉬운 거는요. 자본금이 좀 크죠. 여기서 그래서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같은 이쪽 후공정 관련주로 보시려면 아무래도 좀 두산 테스나가 좀 엉덩이도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업황도 상대적으로 이미지 센스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LB세미콘을 공략하기보다는 후공정주를 공략하려면 우선 두산 테스나를 먼저 공략하시고 두산 테스나가 막 많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 2등주 간다 할 때는요. LB세미콘을 좀 찾아보는 그 정도 대응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대충 저런 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수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시 53분인데요. 29분 지났네요. 아까보다.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면요. 코스피는 지금 아까보다 상승 중 29분 전에 비해서 상승폭이 한 0.2% 이상 늘어났네요. 그래서 상승 종목 641, 하락 종목이 224. 상승 종목이 그러면 25종목이 늘어났고요. 하락 종목이 10종목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중국 관련주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코스닥이 흥미로운데요. 지금 0.5% 올랐어요. 아까보다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등락 종목 수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왜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지금은 좀 플러스 다시 났군요. 어쨌거나 에코프로가 탄력이 약해지는데 등락 종목 수가 어떨지 이번 주 내내 지켜보자 했는데 아까보다 그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상승 종목 수는 오히려 23종목이 늘어났네요. 하락 종목 수는 네, 9종목이 줄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탄력이 둔화될 때 등락 종목 동향을 보니까 지수가 살짝 하락하더라도 네,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 결국 여기 보다시피 그동안 에코프로가 주가가 확 올라갈 때 하락 종목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자주 봤지 않습니까? 그걸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가 좀 둔화되니까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요게 일단 보이네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중국 관련주,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데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반사이익까지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9월 내내 10월 초에 그 중국의 그 노동절 연휴, 노동절 맞죠? 네. 그때까지는 좀 중국 관련주, 단체 관광 관련주에 계속 좀 초점을 맞추자. 저도 계속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선주 좀 강하고 네. 대신에 후공정 장비 이런 쪽은 엔비디아의 이벤트가 다 끝나니까 당분간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상당 기간 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서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 MSCI 리밸런싱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한 코스닥 시장 에코프로 자체의 주가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 이게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락 종목 수를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순매수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 그렇다면 뭔가 좀 우리 리밸런싱일 오기 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개장 전에 개장 후에 1시간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상승 종목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더라. 이것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러다가 또 에코프로가 쫙 만약에 밀린다면 코스닥 시장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네, 오스코텍 17년 주주입니다. 네, 그 결실이 올해 내년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출발 흐름은 나쁘지 않다. 견고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네, 중국 관련 단체 강화 관련주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제가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CEO님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이 너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방송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